오늘장 투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서서 매니저님이 지난주에 최종 선택으로 해주셨던 코스맥스 MBT가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 현재까지 수익률이 9.1%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기간에 수급주였죠. 제가 선택을 했었던 그 코스메스 MBT가 우선은 1차 목표가가 아니죠. 사실 이제 7,3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저는 뭐 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직전 고점에 대한 이런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분들 지금 소화하는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뭐 이런 반도체나 뭐 AI, 물론 오늘은 AI 쪽이 좀 쉬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고점 돌파 한 7,300원 돌파하고 나서요. 한 7,300원에서 400원 정도 안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그래도 한 8,000원 정도까지 8,000원. 네, 8,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000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라고 코스맥스 MBT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갔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오후장 들어가지고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최근 부각을 받고 있는 뭐 온센서 AI 관련된 종목들이나 뭐 CXL 관련된 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후장에 조금 더 탄력성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외에 반도체 종목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오늘장 이제 그러니까 특징을 좀 한 줄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이미 벚꽃놀이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전자 쪽, 특히나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형주 SK 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가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수급의 그 매도세가 결국에는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저는 외국인들이나 기관 또한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최근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조기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잠깐 숨고르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벚꽃놀이 왜 제가 벚꽃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특히나 어제와 오늘 이 금융주들을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4분기부터 이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24년도 2월에서 3월로 이제 작년 4분기 배당 기준일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 연말 배당 대신에 이제 벚꽃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 이제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배당뿐만 아니라 1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최근에 그쪽 업종을 좀 사들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주주 환원 여력이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우선은 지금 약간 시장의 흐름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금융주에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들의 시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외국인들의 5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행진을 멈춘 LG 디스플레이에도 오늘도 시선을 보내줬고요. 한화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주목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역시 지수가 하락할 때 더욱더 매력이 살아나는 배당주, 기업은행에도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는 위성통신 또 관련해서 에이스테크가 계속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G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관련주로 에이펙트와 YIK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에이펙트는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눈길을 보내줄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게임과 웹툰 관련주로 조이시티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CS까지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 찾을 수 있을까요? 수급 특징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전기전자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 외국인 그냥 퀘스천 마크를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뭐 여전히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AI 시장이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챗 GPT라는 이슈가 그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주가를 땡겼다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화 시기에 돌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최근의 흥행 이슈가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그 AI 쪽과 관련된 모든 뭐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된다면은 결국에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PC 가격 지수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후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약간은 몸을 사리고는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반도체 쪽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제 외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기전자 쪽 업종을 팔기 시작한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넣었지만 제 개인적인 뷰는 여전히 외국인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 부메랑을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듯이 외국인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뭐 끝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SK 하이닉스 쪽 관련해가지고 그 HBM용 장비 쪽은 이제 국산 장비들을 많이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HBM 쪽 관련된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세액공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의 이 반도체 내에서 주도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뭐 PIM 관련주, 뭐 핀 반도체나 아니 뭐 CXL, 온디바이스 AI 이쪽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HBM 쪽 관련된 흐름들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레 겁먹고 매도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자, 우선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관망세가 좀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시세가 또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 하나를 선택을 해봤고요. 바로 즐거운 종목이죠. 조이시티입니다. 게임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전에 그 신작 출시에 대한 이런 지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컨센을 또 상회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게임 업종이 그러니까 게임 업종들, 게임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작,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 그 우려감 자체가 해소가 됐다라는 거에 제일 큰 점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겨냥 신작에 대한 이런 실적 성장 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STO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STO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게임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도 상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에 투자 심리나 전반적인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들도 앞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단타대회거든요. 아니면 트레이딩 그거밖에 지금 접근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 241선입니다. 241선 오늘 장중에 좀 뚫었다가 종가 기준에서는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약에 조정이 살짝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3,2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오고 지지만 받아준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바닥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의 시선주는 게임주 조이시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이시티와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벚꽃 배당 기대감 속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그리고 보험주에도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현대로템은 또 기관은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HMM은 또 매각 작업은 다소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인성정보가 GPT 스토어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는 상한가까지 터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VFX 기업인 위즈빅 스튜디오, 또 애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KMX도 위치해 있고요. 코세스는 또 온 디바이스 AI 수혜를 받을 것이란 증권가 전망 속에서 이렇게 기관까지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파이낸텍도 올해는 다양한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는데요.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 수급의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기관 수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고배당 업종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벚꽃놀이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그 금융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4분기 이 배당 기준일이
2월달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그 부분하고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PC 가격 지수나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매매하기가 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노리고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제가 어떤 종목을 제일 탑픽으로 뽑을지는 질문 주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선택해 주시죠. 네, I'm fine. 네, 입니다. 파인 엠텍. 자, 네. 파인 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아까 조이시티는 즐거운 종목이고, 요거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파인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가시면은 게임 하잖아요. 접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손병호 게임이라고 하는데, 접으면 이 종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게 폴더블 폰 있죠.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내장 힌지 쪽 관련해가지고 거의 시장 점유율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힌지 쪽 관련해가지고 또 동사 같은 경우 내장 힌지뿐만 아니라 이 외장 힌지 쪽 관련해가지고도 새로운 또 모멘텀이 부여될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폴더블 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프리미엄 폼에 대한 이런 이 뭐라 그럴까요? 대변할 수 있는 핸드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비싸죠. 근데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보이면 다 접어버릴 겁니다. 아마도 지금 삼성전자가 또는 아이패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더블 태블릿이 나올 수도 있다, 패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또 기대감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 내에서 내장인지 점유율이 95%에 압도적으로 또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만약 이쪽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장 힌지 쪽 관련해가지고 이원화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동사가 또 채택이 되게 된다면은 한 차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김태훈 매니저님 런던 출신답게 이렇게 파인 엠텍을 골라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주는 또 즐거운 조이시티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파인 엠텍과 조이시티 중 최종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도 한국인을 믿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국인을 믿을 거고요. 기관 수급주 파인 엠텍 선택을 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듯이 워낙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이시티랑 자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까 조이시티도 바닥에서 좀 터졌고요. 동사 같은 경우 사실 제가 대본을 쓰고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저는 우선은 모멘텀 자체가 워낙 풍부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가는 놈이 더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이 조금 더 추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외장인지 쪽 관련된 또 모멘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런 보급형 이 폴더블 폰도 앞으로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조금 더 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이시티를 왜 선택하지 않았냐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은 조금 더 게임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계속 조금 더라고 말씀드리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네. 매수가는 시초가 바로 잡고요. 사실 이게 좀 떠 있어가지고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는 기관의 시선주 파인엠텍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내일 또 김태훈 매니저님이 오전에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매일 오전 8시에 공개방송 너튜브 엠비앵골드 검색하시면은 제가 매일 오전 8시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줌 인터넷, 비플라이 소프트, 어부 반도체 그리고 이미지스 같은 종목들 상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전에 SK 하이닉스 HBM 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쪽 내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매일 오전 8시 딱 30분만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어떤 테마를 매수할지 어느 정도 다 감이 잡히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일 오전 8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 MBN골드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